자, 결혼 후 남자를 고생시키는 여자 특징.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와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아무나 잡아서 결혼하지 마라. 그럼 망한다. 우선 결혼해놓고 안 맞으면 이혼하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혼하는 과정에서 돈이 겁나 많이 날아갑니다. 요즘 예식 비용 검색해 보세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 뚝딱 깨져요.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정신이 엄청 갈려나갑니다. 돈은 당연하고요. 이혼 후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기본 옵션입니다. 그렇다고 힘든데 꾹꾹 참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혼은 빠르게 하셔야 돼요. 단, 웬만하면 결혼 전에 사람 보는 눈을 키우면 굳이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을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결혼 후 남자를 고생시키는 여자의 특징을 준비해 봤고요. 이거는요, 뒤집어서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적용해도 같은 맥락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성별 비하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남녀 성별 상관없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이상한 사람은 남녀 가리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랑 직장을 회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또라이는 언제나 일정한 비율로 있었다. 쓸데없는 상대 성별 비하 같은 건 집어치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인생 좌시되지 않느냐를 공부해 보기로 해요. 결혼 후 남자를 고생시키는 여자 특징으로 첫 번째, 남자를 믿어주질 않는 여자. 물론 우리 남성분들부터 평소에 뻘짓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바람을 피운다거나 돈 문제로 사고를 쳐서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져서 하는 말마다 배우자와 애인에게 의심을 사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난 여자 문제도 없고 사고 친 적도 없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데 상대가 이상한 심리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후려치고 찍어 누르고 뭐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퀵 탈출. 이거는 자기 애성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못 고쳐요. 결혼 후에 뭘 한다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할 것이고 주변과 비교질에 자존감 도둑질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서만 끝나면 다행이게 나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자식한테도 가요. 눈앞에서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자식의 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꺾어놓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 이거 실제로 지인이 자식한테 시전하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도 했어요. 자식이 뭔가 하고 싶대. 뭐 하고 싶다고 아빠 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자식 면전에 대고 야 임마 네가 뭘 한다 그래. 실제로 들었어. 실제로.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실제로 들었어요. 이렇게 자식의 꿈을 꺾어놓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들. 우리 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나를 후려치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면서 내 의지를 꺾었던 부모님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내가 뭐만 말하면 야 하지마 네가 뭘 한다 그래 이 말을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 부모님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부모가 되기 때문에 연애할 때 내가 뭘 잘해도 칭찬은커녕 비아냥만 있고 막 사사건건 흠잡고 타인과 비교를 하는 여자다. 퀵 탈출. 부모님들이 그러는 사람들 진짜 많아. 아버지 저 1, 2년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유학 좀 갔다 오고 싶습니다. 손 안 벌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 갔다 올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일이나 해.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 있을 거야. 아니면 엄마가 너는 왜 하는 짓마다 돈 드는 짓을 하려고 그래. 하지마. 많아요. 내 친구는 어디서 결혼한 데부터 지옥 가.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나한테서 안 끝나고 내 자식까지 망쳐버리고 가정을 싹 다 망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도망쳐야 돼요. 미리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돈에 관한 관념이 없어서 남편이 어디 나가서 돈을 주워오는 줄 아는 여자. 남편이 길바닥에서 돈을 주워오는 줄 알아. 이거는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한 여자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건데 자기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이 어디서 턱턱 나오는 줄 알아. 그냥 남편이 잠깐 나가서 놀다가 돈을 가져오는 줄 알아.
배우자가 고생해서 벌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못 써요. 재테크까지는 몰라서 못하더라도 적금이라도 잘 들어나갖고 돈을 착실하게 모읍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애들이 어디서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돈을 계획 없이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쩌다가 돈이 이제 모여. 조금이라도 모여. 다 쓰지 않고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이렇게 모아갖고 한 몇 년 걸려갖고 좀 모여. 그러면 나도 이제 돈 벌 거야. 이러면서 창업병에 걸려. 그래갖고 가게를 열었다 닫았다 막 자주 망하면서 가정 경제에 폭망을 선물합니다. 이것도 뒷골이 싸해지면서 이것저것 가게를 자주 열고 자주 폐업하면서 집안에 돈을 없앴던 부모님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아는 분들만 해도 어르신들 몇 명 있어. 창업병이 있어. 그냥 한 칸짜리를 계속 여는 거야. 뭐 유행한다고 하는 거 만약에 뭐 탕후루면 탕후루, 인형 뽑기 가게면 인형 뽑기 가게, 아이스크림 그 무인 가게면 무인 가게. 지금 이런 거를 생각 없이 그 어떤 그 자리 위치 조사도 없이 그냥 열어. 막 무인 카페 같은 것도 저기 여기 왜 있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인테리어를 하면 솔직히 몇 천은 금방 깨지잖아요. 아니면 또 막 수익이 안 나는데 몇 달 버티면 금방 임대료 그냥 보증금 싹 갈려 나가잖아. 상습적으로 해. 왜냐면 돈이 어디서 나오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돈을 주워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돈 벌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가정경제를 폭망을 이끕니다. 자식의 인생도 망쳐놔요. 이거는 연애할 때 미리 알려면 여자가 또는 남자가 커리어 없이 대충 일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버는 돈을 계획 없이 다 쓰는 사람이면 100% 결혼 후 이렇게 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결혼까지 진행했다가 여자가 오빠 나 일 안 하고 살림할래를 당하고 뒤에서 여자 욕하고 다니는 모자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인 경우에는 어디서 마누라가 나가서 자꾸 돈을 주워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지 하면서 가게를 여는 거야. 그렇게 집안에서 빌런 짓을 합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잘 눈치챌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그치.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신불자 되고 그 업종 끝물일 때 따라다니면서 오픈하는 분들. 맞아.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그거. 진짜 내가 아는 분만 한 어르신이 진짜 대여섯 분? 경제적인 관념과 돈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알겠죠? 자, 세 번째. 자존감이 없어서 자립할 의욕이 없고 남편한테 의지만 하는 여자. 다른 말로 무기력한 여자. 항상 우울감에 젖어 있는 여자. 이런 사람들은 매일 우울하다면서 친구나 동네 여자들한테 신세한탄을 계속해. 맨날 걱정이 산더미야.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해도 항상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주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항상 그렇다라고 맨날 말만 주저리 해. 그렇다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렇다 할 꿈도 없어. 주변에서 뭘 좀 해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선은 우울한 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거 자격증 공부해갖고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라도 해봐. 이러면 난 그런 거는 내가 뭘 해. 나는 그런 거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근데 너무 우울하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남한테 감정의 쓰레기만 버리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 솔직히 우리 여자분들 있을 거야. 여자분들 주변에 이런 여자애들 있을 거야. 남자분들도 이제 간혹가다 있을 거고 여자애들 특히 많긴 해 이런 거.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맞벌이를 해야 하는 집이면 진짜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맞벌이를 안 해도 되는 수입을 남자가 이렇게 벌어와도 배우자가 집구석에서 의욕 없이 굴러다니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살림을 안 하거든. 살림도 안 하고 집도 엄청 뭔가 쌓여있고 엄청 더러워. 이거 100%야. 진짜 이런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 제대로 못해. 집이 항상 어지러워.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똑같이 의욕 없이 자라. 왜냐면 애가 엄마 나 이거 해줘. 이거 할래 해도 엄마 좀 냅둬.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막 이러면서 엄마 나 엄마랑 뭐 어디 가서 캠핑하고 싶어. 그러면 기운 없어. 좀 내버려둬. 그것도 아빠한테 가서 말해.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우울해 우울해 해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하루 종일 우울하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애가 이거를 계속 그 엄마가 하는 걸 듣고 자라잖아. 학습된 무기력감. 음. 원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집에 그런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집안 분위기 진짜 골로 가요. 이런 여자들은 연애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대화를 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자가 꿈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근데 자존감도 낮아서 맨날 내가 뭘 해, 나는 못해 이런 말 하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의욕도 안 보인다? 그러면 웬만하면 결혼 후에 이런 우울을 입에 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거야. 나 우울한데 어디 나가서 일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연애 때부터 삶에 대한 우울감을 토로하면서 불평불만만 많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 제가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여자분들도 이게 내 남자친구 약간 이런 기질이 보여. 도망치세요. 남녀분들 도망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해줘도 내가 잘 벌어서 여자가 이쁘게만 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또 모자라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당해봐야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는 거 그런 경험도 개꿀. 정신병 옮아갖고 나도 정신병 걸리고 자식도 정신병 개꿀. 내 새끼가 정서적 학대를 당하다가 자살하는 루트도 개꿀. 그 모든 게 다 개꿀일 거야. 얼굴 이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걸 각오하시고 들어가세요. 이 모든 거는 연애할 때 대화를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대화 없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결혼하시는 커플들이 많은데 정말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맞다 싶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설득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이제 아니다 싶으면 결혼 전에 퀵 탈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화를 안 해본다 상상이 안 되네요. 무슨 대화를 하냐면 내가 이런 커플이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냥 퇴근하고요.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는 솔로 봐요. 그리고 드라마 보고 저는 게임하고 와이프도 게임하고 여자친구일 때도 항상 그랬대. 항상 그러다가 딱히 둘 다 어떤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서로 그냥 길게 사귀다가 때 돼서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거야. 대화가 없이.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빡 하게 되는 거지. 빡.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부간에 계속 협의가 들어가야 되거든. 아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돈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미래 계획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글쎄, 그렇지. 깝깝해지지. 깝깝해져.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다는 기억 안 나도 하나라도 기억은 남을 거 아니에요. 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본능만 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하세요.